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16년도 제3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문제를 최대한 많이 반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해설할 때 이렇게 줄을 쳐드리는데, 줄친 부분 똑같이 줄을 쳐 놓으셨다가 강의 끝나면 줄친 부분만 빠르게 복습하시면서 여러 번 반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81번 옥내 배선의 사용전압이 220V인 경우 금속관 공사의 기술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 금속관에는 접지 공사를 하였다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232.12 금속관 공사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여기 관에는 접지 공사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옳은 설명은 1번이 되겠고요. 다른 것들도 한번 비교해 보면 여기 2번은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규정에 보면 전선은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금속관과 접속 부분의 나사는 3턱 이상으로 나사 결합을 하였다. 여기 규정에 보면 전선과의 접속 부분은 나사의 5턱 이상 완전히 나사 결합이 될 수 있는 길이일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3턱이 아니라 5턱으로 설명을 해야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콘크리트에 매설하는 전선관의 두께는 1mm를 사용하였다. 이제 여기 보면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것은 1.2mm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1mm가 아니라 1.2가 되어야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은 1번 금속관에는 접지 공사를 하였다가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82번 폭발성 또는 연소성에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지중함의 그 크기가 몇 미터 세제곱 이상일 것은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는가? 답은 2번 1m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334.2 지중함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폭발성 또는 연소성에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것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의 그 크기는 1m 세제곱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크기는 1m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83번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매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몇 c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답은 60cm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 전기설비 규정 334.1 지중 전선로의 시설에 보면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m. 이거는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기타 장소는 뭐예요?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가 되겠죠. 기타 장소에는 0.6m 이상으로 한다. 0.6m는 60cm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84번 전력용 커패시터의 용량이 15,000kVA 이상은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한 사유로 틀린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351.5 조상설비의 보호장치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여기 전력용 커패시터 및 블루 리액터 15,000kVA 이상일 때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는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그 다음에 과전류가 생긴 경우, 과전압이 생긴 경우에 차단기를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근데 절연유의 압력이 변화하는 경우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한 사유로 틀린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5번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철탑을 사용한 경우 최대 경과는 몇 미터 이하여야 하는가? 자, 답은 600m 이하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332.9 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관의 제한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런 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표가 고압 가공전선의 경관의 제한을 나타내는 표죠. 지지물의 종류, 철탑의 경관은 600m 이하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좀 볼게요. 86번 무선용 안테나를 지지하는 목주의 풍압 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답은 1.5 이상입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364.1 무선용 안테나 등을 지지하는 철탑 등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기초 안전율도 1.5 이상이고요. 목주의 기초 안전율도 1.5 이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1.5 이상이라는 거.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7번 목주, A종 철주, A종 철근 콘크리트주 지지물을 사용할 수 없는 보안공사는 답은 2번 제1종 특구화 보안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제1종 특구화 보안공사는 B종 철주, B종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에 사용되는 보안공사라는 거. 요거 암기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8번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얼마인가? 자, 우리 좀 전에 86번의 목주의 풍압하중 안전율 1.5였죠. 그때는 이제 무선용 안테나를 지지하는 목주예요. 근데 이거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목주의 안전율입니다. 그런데 안전율이 똑같아요. 1.5입니다. 그 답은 2번이에요.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목주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풍압 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무선용 안테나와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안전율, 풍압 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동일하다는 거, 1.5로 동일하다는 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9번 주택의 전기 저장장치의 축전지에 접속하는 부하측 옥내 배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케이블 배선에 의하여 시설하고 전선에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 주택의 옥내 전로의 대지전압은 직류 몇 볼트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 단 전로에 지략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한 경우이다. 답은 4번 600V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511.13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 제한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주택에 시설하는 전기 저장장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저장장치는 2차 전지에서 전력 변환 장치에 이르는 옥내 직류 전로를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 주택의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은 직류 600V까지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답은 600V.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점 할게요. 90번 전식 방지 대책에서 매설 금속체 측의 누설 전류에 의한 전식의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고려하여야 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461.4 전식 방지 대책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매설 금속체 측의 누설 전류에 의한 전식의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다음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첫째, 배류장치 설치. 배류장치 설치 있네요. 둘째, 절연 코팅 여기 있죠. 셋째, 매설 금속체의 접속부의 절연. 그 다음에 저준위 금속체의 접속. 여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궤도와의 이격거리진대, 금속판 등의 도체로의 차폐. 요거 한번 다 읽어보시고요. 변전소 간 간격 축소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하여야 하는 방법으로 틀린 건 3번이 되겠습니다. 91번 진열장 안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 배선으로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하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은 단 진열장은 건조한 곳에 시설하고
또한 진열장 내부를 건조한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자, 요거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단면적이 0.75mm 제곱 이상인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234.8 진열장 또는 이하 유사한 것의 내부 배선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제1의 배선은 단면적 0.75mm 제곱 이상의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92번 저압 옥내 배선을 가요 전선관 공사에 의해 시공하고자 한다. 이 가요 전선관에 설치하는 전선으로 단선을 사용할 경우 그 단면적은 최대 몇 밀리미터 제곱 이하이어야 하는가? 단 알루미늄선은 제외한다. 답은 4번 10mm 제곱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232.13.1 금속재 가요 전선관 공사의 시설 조건에 보면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이 10mm 제곱 이하인 것은 연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 단선을 사용했다고 했죠. 연선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연선이 아닌 단선을 사용했기 때문에 최대 10mm 제곱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할게요. 93번 ACSR을 사용한 고압 가공 전선의 2도 계산에 적용되는 안전율은 답은 2.5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332.4 고압 가공 전선의 안전율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고압 가공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그 안전율이 경동선 또는 내열 동압금선은 2.2, 그 밖의 전선은 2.5 이상의 2도로 시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ACSR은 강심 알루미늄 연선, 우리말로 나타내면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에요. 예, 경동선하고 내열 동합금선이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밖의 전선 2.5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94번 변압기의 고압축전로와 혼촉에 의하여 조합축전로의 대지전압이 150V를 넘는 경우 2초 이내에 고압전로를 자동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6600대 220V 배전선로에 있어서 일선지락 전류가 2A이면 접지 저항값은 최대 몇 옴인가? 자, 답은 요거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건데요. 한국전기설비 규정 142.5.1 중성점 접지 저항값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2초 초과 또는 2초 이내에 고압 특고압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 일선 지락 전류로 300을 나눈 값 이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2초 이내잖아요. 그죠? 1초 초과 2초 이내. 그러면 요 내용으로 이제 접지 저항 값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선 지락 전류 2A로 300을 나눈 값, 즉 300 나누기 일선 지락 전류 2A 해서 이때 나온 값이 접지 저항 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50옴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95번 KSCIC 60364에서 충전부 전체를 대지로부터 절연시키거나 한 점에 임피던스를 삽입하여 대지에 접속하고 전기기기의 노출 도전성 부분 단독 또는 일괄적으로 접지하거나 또는 개통 접지로 접속하는 접지 계통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피던스 삽입했다고 했죠? 그 임피던스 I로 시작하는 영어예요. 그죠? 예. 임피던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개통에서 임피던스 들어갔다 하면 IT 개통이에요. 예, 여기 보면 IT 개통 충전부 전체를 대지로부터 절연시키거나 한 점을 임피던스를 통해 대지에 접속하고 전기설비의 노출 도전부를 단독 또는 일괄적으로 개통의 P도체에 접속시킨 방식이다. 그래서 I가 임피던스 약자입니다. 예, 그래서 임피던스 나오면 IT 개통 찍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96번 비접지 고압전로에 시설하는 금속재 외암에 실시하는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재는
대지와의 사이의 전기 저항값을 얼마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가? 답은 2옴 이하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142.2 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 저항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건축물, 구조물의 철골, 기타, 금속재는 이를 비접지식 구합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 철대 또는 금속재 외함의 접지공사 또는 비접지 구합전로와 저합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합전로의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지와 사이의 접지 저항값이 2옴 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건축물, 구조물, 철골, 기타의 금속재를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접지극으로 사용할 때 대지와 사이의 접지 저항값이 2옴 이하이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답은 2옴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97번 발전기, 변압기, 조상기, 계기용 변성기, 모선 또는 이를 지지하는 애자는 어떤 전류에 의하여 생기는 기계적 충격에 견디는 것이어야 하는가? 답은 단락전류가 되겠습니다. 4번에 있네요.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23조에 보면 발전기 등의 기계적 강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발전기, 변압기, 조상기, 계기용 변성기, 모선 및 이를 지지하는 애자는 단락전류에 의하여 생기는 기계적 충격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4번 단락전류가 되겠습니다. 98번 고압 가공전솔로에 시설하는 피레기의 접지도체가 그 접지공사 전용의 것인 경우에 접지저항값은 몇 옴 이하인 때는 접지 시스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가. 자, 요거 잘 읽으셔야 돼요. 자, 고압 및 특고압 전로에 시설하는 피레기의 접지 저항값은 10옴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게 규정이에요. 규정인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때는 자, 여기 보면 다만 고압 가공전솔로에 시설하는 피레기를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한 변압기에 근접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고압 가공전솔로에 시설하는 피레기의 접지도체가 그 접지공사 전용의 것에 그 접지공사의 접지저항값이 30옴 이하인 때에는 이런 규정에 적용하는 그 10옴 이하가 아니어도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30옴 이하인 때이다. 규정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피레기의 접지저항값은 30옴 이하일 때 언제? 피레기의 접지도체가 그 접지공사의 전용인 것인 경우. 좀 복잡하죠, 그죠?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9번 화양유 저장소에 전기설비 시설을 할 때의 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전로의 대지 전압은 400V가 아니라 300V 이하이어야 합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242.5.1 화학유 저장소에서의 전기설비 시설에 보면 전로의 대지 전압은 300V 이하일 것이라고 되어 있죠. 400V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넘어갈게요. 100번 관등회로 사용전압이 400V 이하 또는 방전등용 변압기에 2차 단락전류나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몇 밀리미터 이하로 반정등을 시설하는 경우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 있겠는가? 자, 답은 50mA가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네요.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234.11.9 1kV 이하의 방정등의 접지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접지공사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하 또는 변압기의 전격 2차 단락전류 혹은 회로의 동작전류가 50mA 이하의 것으로 안전기를 외함에 넣고 이것을 등기구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어떤 거를? 접지공사를.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 산업기사 2016년도 3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났다고 책 다 덮고 공부 끝 하지 마시고요. 제가 줄친 부분 빠르게 한 두세 번만 이렇게 반복하시고 마무리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출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